이번 이야기 시청자 봉다리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지막 참여 때보다 한 거진 3개월 정도가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마지막 참여해 주셨던 영상은 절에서 만난 여자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참여를 한동안 못 하셨다가 이제 절에서 내려오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봉다리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그리고 그 마지막 사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봉다리님. 돌비님 잘 계시죠? 이게 얼마 만에 듣는 목소리예요. 그러게요. 다들 어떻게 잘 지내신지. 일단은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세요. 돌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계시기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많은 귀족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또 이렇게 잘 돌아와 주셔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오늘 또 힘든 와중에 이야기 참여 이렇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봉다리님. 감사합니다. 참, 뭔가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왜냐면, 그, 일거수일투족, 예. 그때 당시 어릴 적부터의 이야기들을 전부 다 제 채널에서 다 풀어주셨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희노애락을 전부 다 알게 되고,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도 다 들어봤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그 절에서 만났던 여자, 그 이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터널을 빠져나오고 나서. 그쵸. 제가 전에는 돌비님하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그 텀이 조금 짧았는데 이번에는 맞아요. 좀 더 갈수록 길어지는 이유가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럼요. 또 절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돌비님한테도 그렇고 귀족님들한테도 인사를 자주 드려야 되는데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렇게 또 잘 돌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 귀족님들과 또 저와 경청해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외칩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요 며칠 제가 몸살 감기가 있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을 겁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이고, 예. 제가 마지막 그 시참을 하고 나서 제 형님하고 계획을 잡았던 어떻게 보면 순례죠. 여러 절을 다니면서 마음 공부도 하고 마음 수행도 하고 그다음에 그 옥화상의 그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도중에 저희 애엄마에게 연락이 와서 얼마 전에 긴급하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돌비님한테 연락을 드리게 된 건데 네네. 그 안에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만신 분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분홍신을 모시는 그분도 만나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 옥화상 집안에 있던 모녀 그 집안에 있던 관계자들도 이제 연락을 해서 통화를 하게 되고 코로나가 아니면 벌써 일본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건데 갈수록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너무 여의치가 않아서 일본 도움은 더 이상 못 받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연말에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시도를 했었는데 조금 무산된 것도 있었고요. 또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번 구정 전후로 나눠서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 형님한테도 문제가 생겼고 제 가족들한테 돌아가면서 빙의가 시작이 됐어요. 애기 엄마 때까지도 빙의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 옥화상이 제가 절에 가 있다 보니까 저를 공격을 못하고 계속 저희 식구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려오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 만신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절에서 내려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전화를 했는데 애엄마하고 저하고 연애를 했던 시절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벌써 둘이고 애들이 커가고 있는데 아이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정말 그때 시절로 돌아가서 연애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예. 뭐 누가 아빠라고 항상 불렀던 사람이 자기야 이러고. 근데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빨리 내려와라 이게 아니고요. 애기 엄마지만은 십몇 년 전으로 돌아간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애들은 지금 어떠냐고, 어떻게 잘 있어? 그러니까 누구, 무슨 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심각하구나 싶어가지고 마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애 엄마가 이래라 상태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지금 애 엄마도 빙의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 길로 제가 내려왔습니다. 형님하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오늘 얘기해드릴 크게 두 가지인데 형님하고 애엄마하고 그 다음에 제가 돌비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려했던 네. 제가 어떤 희생을 하고 옥화상을 내가 받아들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옥화상의 빙의가 돼요. 그리고 봉다리님이요? 예. 예. 옥화상의 빙의가 되고 옥화상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그리고 옥화상의 그 집안에 들어왔던 그 악령, 원체 있었던 그 악령, 인간들의 욕심으로 불러들였던 그 악령이 어떻게 무녀 집안에 들어갔는지 어떤 단편 영화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맥락만 얘기해주는 커트 그렇게 제가 3일 동안 빙의가 된 상태에서 내가 그 순간순간 봤던 그 장면들 그리고 저희 시조가 장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쟁을 하다 보면 많은 살상을 했겠죠. 네. 그리고 그 살상을 했던 장군 제 조상께서 저에게 주었던 그 칼로 원래 그 악령을 뺐던 그 영상까지 제가 보게 돼요. 3일 동안 빙의가 된 상태에서. 예. 근데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얘기가 길어서 오늘 애기 엄마하고 형 얘기만 일단은 해드리고 네네. 구정 후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참석을 갔다 와서 마음 좀 다지고 나서 또 구정 후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옥화상 빙의 얘기는 예. 네, 이 얘기만 하더라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때는 집에를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애기 엄마하고 얘기를 했는데 또 내려와서 보니까 애기 엄마가 전혀 저하고 그런 통화를 했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통화 내용은 있는데. 그래서 애기 엄마한테 이제 타박은 못하고 당신이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 못하고 그냥 통화만 했다. 자기가 좀 요즘에 정신이 없어서 몰랐나 보다 하고 제가 그 애엄마 동태를 살폈어요. 근데 집에 오자마자 큰애하고 막내가 쟤를 목을 끌어안고 다리를 붙들고 이제 어디 가지 말라고 울고 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아빠가 오니까 많이 울었어요. 애들 붙잡고 많이 울다가 제가 참 잡채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잡채 해놨으니까 먹자고 해가지고 둘러앉아서 식구들끼리 오랜만에 정말 일상처럼 잡채도 먹고 맥주 한잔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엄마가 뜬금없이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주버님은 어디 계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아주버님이 어디 계시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집 근처에 산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서울집을 제가 그 많은 행사를 하기 비용이 부담이 돼서 서울집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기 엄마 집에 와 있습니다. 처가댁에 좀 식구들이 와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그러면은 서울이 아니고 여긴 지방이니까 시아주머님, 그러니까 저희 형이죠. 형하고는 집하고 거리가 있죠. 근데 바로 옆에 사는 것처럼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렇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애엄마한테 설득을 했어요. 자기가 이래 돼서 내일 만신님을 좀 만나러 뵈러 가자. 우리 식구들 다 가자.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때문에 싫으냐. 그냥 싫대요. 우리 애들 위해서라도 좀 가자. 살짝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엄마가 대꾸를 안 하길래 그냥 가자 약속을 해놓고 그냥 말을 더 이상 안 들었어요. 예. 애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제정신을 또 오는 거예요. 애엄마가 멀쩡해져서
막내가 좀 어떠냐 하니까 자주 이상한 소리 하고 그렇다. 근데 집안에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온 천지에 뭐 다 붙어 있죠. 부적이 우리 만신분들이 기방을 해주는 그런 네. 다른 잡귀신들 오지 말라고. 근데 뭐 옥가상은 그런 부적이고 뭐고 다 뚫고 들어오니까 일단 그래도 다른 거에 시달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를 제가 처음에 집을 떠날 때 봤던 그 부적 숫자보다 굉장히 적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애기 엄마한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어느 날은 까맣게 타 있고 어떤 날은 재가 돼 있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이제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러냐 해가지고 만신님 분이 그랬거든요. 그 귀신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부적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라. 근데 애 엄마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밥을 먹고 만신님이 계시는 곳까지 한 3시간을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했어요. 만신분이 우리 애들을 너무 이뻐 하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손에 쥐어주시고 무릎에 앉으셔서 아이고 이쁜 애기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 엄마를 많이 쳐다보더니 잠깐 나가 계시라고, 애기 엄마 보고 애들 데리고 잠깐 요 앞에 나가 계시라는데 저만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애기 엄마가 그 옥화상에는 그 여자 귀신이 아니고 다른 거에 좀 빙의가 된 것 같다. 집을 나왔을 때 불러붙은 것 같는데 옥화상이 뒤에서 조정을 해서 애 엄마한테 자꾸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 같으니까 구술하자. 그래서 이 작기들은 일단 내보내자. 그래야 또 생활이 된다. 그래서 애 엄마를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다. 애 엄마는 저랑 평생 살면서 이런 걸 최근에 겪게 돼서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런 걸 전혀 믿지 않았는데 자기를 넣고 구술한다는 거에 용납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딱 한마디만 하래요. 애들 살리려면 해라. 이 말 하면은 자네 와이프는 모성 본능이 굉장히 자네 어머니처럼 강해서 할 거다. 그래서 딱 그 말만 믿고 밖에 나가서 제가 담배 하나 피면서 애 엄마한테 그랬어요. 오랜만에 이름을 불러줬어요. 여자는 시집을 가게 되면 이름을 잃어버리잖아요. 누구 엄마가 되고 뭐 그쵸. 며느리가 되고 그랬는데 누구야? 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많이 쳐다보시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야? 자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 딸내미들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구슬해야 되겠다. 그 말 하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예. 부들부들 떨더라고. 싫다고. 너무너무 싫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 애들 죽일 거냐고. 그랬더니 애 엄마가 눈물 뚝뚝뚝 흘리더라고. 그 순간요. 진짜 예. 눈물 뚝뚝 흘리더니 그럼 할게. 대신에 난 너무 무서운데 내 옆에 있어주라고, 내 손 꼭 잡고 있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하고 이제 만신님 다시 만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잡기는 금방 쫓아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지면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엄마가 빙의가 되면 아이들을 학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받아라. 비용은 어차피 예전에 지급한 그 금액으로 하면 된다. 뭐 돈 더 달라고 안 할 테니까 하자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날짜를 잡고 일주일 뒤에 만났어요. 일주일 뒤에 애 엄마를 데리고 그다음에 형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형은 오랜만에 절에 있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할 게 많았어요. 처리할 게 많아가지고 형은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 늦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그날 구슬하는데 바닷가에서 했어요. 저희 고향 쪽 바닷가에서 하는데 그 만신 분께서 모시는 신이 용왕신이세요. 제가 첫 번째 시참 때 말씀드렸던 용왕신을 모셨던 그 돌아가신 분하고 아시는 분입니다. 아시는 분이고 용왕신을 모셨던 분인데 딱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때 구슬했고 돌아가셨던 그 자리에서 다시 구슬 시작을 하는데 초저녁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검은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검은 그날 바다. 바다에, 네, 그날 구슬하면서 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애 엄마랑. 네. 그날 초저녁에 진눈깨비가 살짝 내렸어요. 얼마 전에 진눈깨비가 살짝 내리면서 바닷바람이 엄청나게 춥습니다. 바다가 고향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다의 겨울이라는 것은 살을 내는 듯한 그런 추위를 느껴요. 애 엄마를 놓고 우리 그 만신분들이
그다음에 거기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같이 굿을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이제 뭐 두툼하게 입혀서 하는데 막내가 그걸 못 보겠다는 식으로 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척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집안의 종가 어르신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차에 히터 들고 애를 맡겨놓고 저는 큰애랑 애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구슬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날이 초저녁에 시작을 하고 굿을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했어요. 굿이라는 게 뭐 요즘에 TV 매체나 언론 매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하는 굿이 비슷비슷해요. 뭐 살풀이 굿이라든지 아니면 뭐 액막이 굿이라든지 비슷비슷한데 지방마다 조금씩 아니면 모시는 신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하는데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그 만신분께서 하시는데 굉장히 스펙타클했어요. 소리도 크고 또 요즘 세상에 굿을 한다면 예전엔 많이 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요즘에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굿 보는 게 바닷가에 가다 보면 종종 보기는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초저녁에 시작을 해서 갯바위 쪽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하고 바람이 좀 잦아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파도도 이렇게 잦아들고 초저녁에 막 2시간 넘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만신분께서 갑자기 바다를 딱 보시는 거예요. 쳐다보고 이랬는데 옆에서 북치고 장구치던 분들도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그냥 하염없이 바다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염없이 바다만 싹 보고 계시더니 버선발을 벗고 그 치마를 무릎까지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물로 살살 걸어 들어가시더라고요. 무릎까지 정도에 들어가시더니 그 추운 날씨인데도 꼼짝도 안 하시고 모래에다가 어떤 언어를 뱉으시더라고요.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그러면서 너희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은 더 강하신 분이다. 대신에 이 불쌍한 아이들, 이 중생들 왜 너희들이 먹잇감도 안 되는데 괴롭히느냐 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전까지도 파도가 조금 쳤는데 정말 고요한 호수처럼 물이 잔잔해지더라고요. 네. 제 느낌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더니 애엄마가 부르르 떨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저보고 누가 봐 애기 엄마 꼭 잡아 지금부터 꼭 잡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다에다가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칼 있죠. 칼을 휘젓고 어떤 행위를 하니까 애엄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 뒤집어지면서 뭔가 바닥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저는 하혈을 한 줄 알았어요. 소변을 봤어요. 애엄마가 그 자리가 예. 소변을 보고 뒤집어졌죠. 근데 큰애가 그걸 보고 있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큰애는 참석을 해도 된다 안 된다 했는데 큰애가 엄마 옆에 있고 싶다 해서 많으신 분들도 허락을 해서 옆에 있었는데 애가 너무 큰 걸 겪겠다 싶어가지고 어른들한테 부탁을 해서 빼달라고 했어요. 큰애도 막내 쪽으로 보내고 애엄마하고 부둥켜 안고 있었는데 애엄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있다가 주저앉고 소변을 보고 울부짖으면서 가슴을 막 뜯더라고요, 옷을요. 예. 무당꾼은 어떤 행위를 계속하고 그 상황에서 무당꾼이 지금부터 진짜 중요하니까 애엄마 목을 끌어안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 말을 끝나자마자 애엄마가 저를 허리를 꽉 예. 끌어안더라고요. 그래서 애엄마 목을 끌어잡고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어요. 제 목을 진짜 조르는 듯한 진짜 UFC 보면 목 조르는 것처럼 굉장히 허리를 쪼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무서운가 보다 했는데 내가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엄마를 살짝 얼굴을 봤는데 눈동자도 돌아가 있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옷을 이빨로 물어뜯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을 결혼까지 해가지고 괜한 사람을 우리 집안에 끌어들여서 이런 고생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하루 종일 먹었던 음식이나 이런 걸 다 토해내더라고요. 예. 근데 무당분이 다 간다 하면서 점점점 증세가 완화가 되더라고요. 완화가 네. 되는데 지금부터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춤을 추시는데 운동선수 몸을 푸는 듯한 사뿐사뿐하게 제자리에서 춤을 춘다고 해야 되나 사뿐사뿐 살짝 뛴다고 했나 이런 식으로 이게 달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영혼들을 달래고 있는데 새까매요. 달도 안 떴어요. 그날은요. 바다에서 뭔가 기어오른다고 해야 되나
뭔가 떠오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그 무당 도와주신 옆에서 있으신 분들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바다를 보면서. 그래서 그 무당꾼이 눈 감으라고 누가 눈 뜨고 있으랬냐고 눈 감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감고 저만 봤어요. 저만 딱 봤는데 바다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저는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동시에 본 적이 그렇게 있었던가 할 정도로 그 주변에 있는 작기들이 다 보러 온 거예요. 구경 온 거예요? 근처에 다, 예, 구경 온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 무당꾼이 쫓아낸 것도 있고 했는데 코 밑으로는 물에 잠겨 있고 위로는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 귀신, 뭐 할아버지 귀신, 모자 쓰고 있는 귀신, 물에 빠져 죽은 어부. 하여튼 그게 내 눈에 보이는데 유독 그 많은 무리 중에 왼쪽에 몸이 다 떠있는, 그러니까 목까지 다 보이는 영혼이 있었어요. 딱 보니까 그 여자인 거예요. 목화상. 목이 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에서 목이 한 1m 정도는 올라와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딱 1m 정도 위에 떠 있고 우리를 탁 쳐다보면서 다른 귀신들은 뭐 호기심 반 아니면 목표정 반 이러는데 목화상 귀신은 쳐다보면서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예전에 1편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살랑살랑 흔들면서 씩 웃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않고 씩 웃어요. 그게 느껴져요. 깜깜한 어두운 밤에 영혼들이 머리만 내밀고 있는데 다른 귀신들의 표정은 거의 잘 안 보이는데 느낌으로만 느껴지는데 옥화상 귀신은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뚜렷하게 씩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만신분께서 정확하게 그 옥화상 귀신 쪽으로 칼을 휙 던지더라고요. 2개를요. 내가 너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이 작것들은 내가 이길 수는 있는데 조만간 우리나라에 있는 만신분들이 너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니까 그리 하려고 이것들 싹 데리고 꺼지라고. 근데 옥화상 귀신이 씩 그때도 웃더라고요. 오, 예. 그러면서 물속으로 사라지면서 그 작기들까지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끌고 갔구나, 다시. 네, 그러면서 다시 파도가 일렁이고 바다가 조금씩 춤을 추듯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고 만신분께서 주저앉더라고요. 주저앉고 애엄마를 보니까 애엄마는 그대로 실신한 상태로 기절을 해버렸고요. 응급차에 실려갈 정도로 기절이 아니고 그냥 몸이 축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끌어안고 이렇게 있는데 만신분께서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주저앉아서 자기도 살면서 굿을 참 많이 해봤지만 이 독한 년놈들 버티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네 아버지 천년 귀신, 옥화상이죠. 천년 귀신, 그 귀신은 존재 하나만으로 자기들이 숨이 막힌대요.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근처에 왔다는 거 하나만으로 숨이 막히고 너무너무 두렵대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진행을 해야 돼서 자기가 겁을 내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굿을 하면 옥화상이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데 절대 안 물러나고 쟤는 그냥 즐기고 있는 거라고. 예. 그 귀신은 즐기고 있고 여기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고. 우리 용왕신도 꼼짝도 안 한다고.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데 더 큰 걸 노리고 있다고 쟤는. 예. 더 큰 걸 노리고 있으니까 그냥 재미삼아 자네 애기 엄마 건드리는 거고 가족들 건드리는 거라고. 자네가 절에 있으니까 또 그럴 거라고. 또 그럴 건데 내가 나이가 들고 기력이 딸리니까 내가 다른 강한 만신분들, 훌륭한 만신분들 연결해 줄 테니까 그분들하고 얘기 좀 또 해보고 하라고. 그렇게 자기는 더 이상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애기 엄마를 데리고 와서 이제 기력을 찾고 나서 한 3일을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감기를 걸렸거든요. 애기 엄마가 일어나더니 굉장히 개운하대요. 애기 엄마도 좀 유머스러운 사람인데 농담도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일어나더니 저한테 자기가 나 한 10kg 빠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빵 터졌죠. 웃기면서도 화가 나고 이런 상황까지 몰고 내 자신한테도 화가 나는데 애기 엄마가 힘들 텐데도 그 농담을 해주는 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큰애하고 막내는 애 엄마 끌어안고 지네 엄마 어제 죽은 줄 알고 끌어안고 울고 불고 옛날 며칠을 그랬어요. 그러면서 애기 엄마하고 우리 처갓집에 오는데 장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이렇게 됐냐 자기 딸 구됐다고 그러면 또 싫어할까봐
잘 해결되고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라니까는 장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애들이랑 자네 고향 간 뒤로 집에 부적이 다 떨어졌었던 거예요. 붙여놨던 거예요. 땅바닥에 다 떨어져 버렸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그거 다시 붙여놓을게요. 근데 장모님도 이런 것들 한 것들은 집에서 보게 되니까 예. 너무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해서 장모님한테 제가 조만간 끝나가니까 조금만 좀 버텨달라. 그러니까 다 살려고 하는 거니까 괜찮다. 이 말을 하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형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군대 휴가를 나와서 형님하고 연락을 했던 그때 당시 그 2편인가 3편인가 그럴 겁니다. 형이 빙의가 돼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그 옥화상 딸 귀신이 주변에 왔다 했을 때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네. 형이 야 지금 집에 누가 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무슨 소리야 형? 여관 그 편. 예, 제가 모텔에서 옥화상 예. 귀신하고 사표를 받을 때 그때 옥화상 귀신의 딸 귀신이 형한테 가가지고 형을 괴롭혔던 그게 그대로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형 자세하게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에 들어와 있는데 부엌에서 누가 요리를 하고 있대요. 형은 지금 혼자 사는 집이거든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요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요리를 해? 그러니까 엄마가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셨잖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밖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고. 내가 좋아하는 생채를 하고 있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생채 자르는 다다다다다다 칼로 보면 물을 자르는 있죠 소리. 예. 이렇게 드는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이 소리가요. 형 그래서 형 어떻게 했는데 나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나가서 엄마 하는데 엄마가 계속 생채만 자르고 있대요. 무만 예. 무를 다 자르는데 엄마 손을 막 칼로 찌고 있대요. 무 생채처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다다다닥 때리고 있대요. 자기 왼손을. 형한테 그래도 형 지금 내가 서울을 갈 수는 없고 형 생각을 해봐. 엄마는 돌아가셨고 엄마가 악한 사람이 아니잖아. 엄마가 우리가 보고 싶어서 꿈에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기괴한 모습도 형한테 내올 것 같아. 형 그거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니까 성경책 있잖아. 그거 보고 아니면 찬송가 부르든가 아니면은 절에서 줬던 것들 불경을 외우든가 그러고 있으라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괴롭다. 내려오지 말걸 이러는 거예요. 예. 밖에 있는 거 엄마 아니니까 문 열지 말고 부적 붙여준 거 뜯지도 말고 그대로 있어. 내가 아침 일찍 올라갈게. 그랬더니 지금 오면 안 되냐 해가지고 애엄마가 그 전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지금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있으면 KTX가 막차가 있더라고요. 그걸 타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긴 갔는데 가니까 집안이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집안이 엉망이 돼 있고 부엌에 칼이랑 칼은 뭐 혼자 남자가 사는데 칼이 몇 개나 있겠어요. 부엌 칼이. 그 칼이 다 뭐 벽에 꽂혀 있고요. 나무에 꽂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악기가 와서 형을 건드린 것도 있지만 형이 어떤 빙의가 돼가지고 칼 가지고 장난을 친 것 같더라고요. 네. 씌워가지고. 그래서 형한테 형 그 마음을 좀 강하게 가지면 안 되냐고 제가 형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나도 너무너무 힘든데 형까지 그러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제가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형이 펑펑 울더라고요. 네. 펑펑 울면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50이 넘은 사람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앞에서 우는데 참 그게 미칠 노릇입니다. 평생을 내가 형이었으면 이러진 않을 건데라는 생각을 하니까 물론 사람마다 데미지 받는 게 다 틀리니까요. 그래서 네네. 형이 원망스럽더라고요. 형이 좀 나를 보호해주면 안 되냐고. 형이잖아 그랬는데 이미 그런 멘탈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형하고 같이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두 남자가 그렇게 울다 보니까 참 이렇게 서럽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네. 애엄마한테 전화 와서 어떻게 됐냐고 해서 대충 집 치우고 형은 내가 그 조만간 성당에 제가 말했던 성당에 좀
모셔다 드리고 아니면 같이 가든가 그렇게 할게. 오지 말고 형하고 같이 좀 시간을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만간 절에 가니까 형 절에 모셔다 드리고 가든가 할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근데 지금도 거기에 있어? 어머니 모습으로?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오니까 없는데 그랬더니 이 도마 소리는 뭔데?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니까 어젯밤에 통화할 때 들었던 그 다다닥 소리가 지금도 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부엌을 봤는데 부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돌려봤는데 형이 그 칼을 들고 창문을 나무 그 부분을 다다다다다닥 찍고 있는 거예요. 엄마처럼 요리하듯이. 조금만 늦게 봤으면 손을 다 찍었을 거예요. 왼손을 다 찍었을 겁니다. 그래서 형을 말리고 부여잡고 또 난리를 쳤어요. 뺨을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또 만신분한테 얘기하니까 형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또 형을 데리고 거길 또 갔어요. 그 만신분이 부족을 좀 써주고 당분간은 또 작기들 못 붙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큰 절에다가 형을 모셔다 놓고 저는 다시 내려왔죠. 내려와서 제가 결심을 하게 돼요. 예.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놈의 악기가 나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결정을 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신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망나니 신을 모시는 군웅분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또 만나고 왔거든요. 예. 그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때 제가 결정을 내리고 밖에 만신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억하상 귀신의 악령을 내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둘 중에 하나다. 죽든가 아니면 네가 담고 있든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악신을 내가 잠시 받아들일 수는 없냐? 그건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받아치면 된다. 잠시 접신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접신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게 된 동시에 제가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어요. 3일 뒤에 깨어나고 애엄마는 제가 죽은 줄 알고 통곡을 하게 되죠. 네. 그때 제가 모든 그 억하상의 집안에 이 악령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악령이 만들어졌는지는 또 알고는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서 400년 전후로 해가지고 많은 죽은 자들의 영혼을 모아가지고 악령을 불러들였잖아요. 일본에서. 네. 그 악령이 그 전에도 우리 집안에 연결이 돼서 저희 장군께서 그 악령이 다른 사람에게 씌었을 때 그 악령을 목을 뱉거더라고요. 그게 집안 대대로 싸움이 시작이 돼서 저희 집안을 공격하고 대대로 내려오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얘기인데 제가 빙의 됐을 때 그 디테일하고 했던 얘기들은 제가 다음에 제가 좀 몸 상태가 안 좋고 목 상태가 굉장히 좀 안 좋아서 예. 후정이 지난 다음에 제가 디테일하게 또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귀족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와가지고 인사를 드리면 항상 무겁고 지쳐있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억지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밝은 얘기나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골비님 채널 최선석 기다리다가 잠깐 봤는데 어떤 분이 저 안 죽고 살아있냐고 그 소리에 제가 빵 터졌어요. 빵 터졌는데 예. 내가 웃고 있더라고요. 네네. 너무 그분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고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아 내가 웃고 있구나 이 소리에 웃고 있구나 좋다 이 웃음과 일상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손잡고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뭐 하교하면 애들 데려가고 애 엄마랑 영화 보러 가고 데이트하고 식구들끼리 어디 놀러 가고 그런 일상이 저는 너무너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악령들하고 그래서 시간이 제가 상황이 돼서 항상 돌비님한테 얘기를 하지만 이 모든 게 해결이 되면 돌비님들이나 귀족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럼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00의 열도 지금까지 오픈을 안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귀족님들이 돌보님 카톡을 딱 보면 귀족님들이 너무너무 나를 걱정해 주신 분도 많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 항상 간직하고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또 돌아오고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돌비님하고 귀정님들한테 은혜를 다시 돌려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목 상태도 안 되고 해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돌비님. 어떻게 보면 봉다리님의 이야기 자체가 어떤 분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진심을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실질적으로 봉다리님과 봉다리님 가족 이렇게 다 싸우고 계시지만 진짜로 조금이나마 지금 듣고 계신, 응원해주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 많은 분들의 그 힘이 조금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리고 누구보다 잘 됐으면, 네, 제일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시청자분이시기도 하고. 만심님 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도 여러 악기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귀신도 그 아카시아 소녀처럼 제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는 귀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신분들이 저한테 항상 그때도 했던 말이 뭐냐면, 너 주변에서 많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를 정말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그 마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귀신의 기운은 나쁜 기운도 많지만 사람의 좋은 기운도 굉장히 많으니까 네 운명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겁을 하고 싸워라. 그 사람들도 응원해 주니까 그런 말을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돌비님한테도 항상 감사하고요. 좋은 모습으로 항상 찾아뵙는 그날 올 때까지 제가 열심히 싸우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이겨내실 거고, 그리고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울컥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은 건데, 뭐 잘 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가족들이랑 영화 볼 수 있고, 가족들이랑 여행 갈 수 있고, 그냥 이런 평범한 삶을 바라는 것밖에 없는데. 아이들 좋게 커서 이쁘게 커서 좋은 남자 만나고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해보고 그런 걸 보고 싶고요. 같이 늙어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싶은 것뿐이에요. 다른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요. 일단 봉다리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예, 시간이 너무 늦어서 너무 무거운 아닙니다. 주제로 해가지고 미안한 마음도 항상 있다는 거 아닙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게 저는 물러가고 구정 지나고 또 인사를 제가 카톡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또 제 채널에 참여를 해주시긴 했는데, 진짜 이분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1편부터 다 이야기를 들어왔고 편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는데, 진짜 다시 한번 우리 규중님들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많은 응원해주세요. 그냥 지금 되게 힘겹게 싸우고 계시거든요. 예, 힘겹게 싸우고 계시니까, 예, 그냥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이겨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달구지님께서 에버랜드 공포괴담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놀이기구가 나올지, 어떤 놀이기구에 어떤 사연들이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 달구지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저번 이야기 때 근무했던 연도가 2007년에서 8년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기간이 됐다 보니까 제가 제 나이에서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나이를 연도에서 빼고 그냥 그렇게 계산을 해서 제가 간략하게 대본을 써놨었는데, 네. 돌비님께 제가 제보를 작년에 하고 실제 방송은 올해 했는데 대본은 아직도 2021년이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1년에 오차가 생긴 점 괜찮아요. 양해 말씀. 네. 2008년이든 어쨌든 2008년은 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뭐 근무 시기를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 사실임을
한 번 더 제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서 오류를 좀 정정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뭐냐면요. 요거 뭐 틀렸다고 막 해가지고 잡아 뜯는 분들 계세요. 진짜 유튜브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확실하게 이렇게 정정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로. 네. 네,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부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2008년에서 9년 사이에 근무했던 거. 네네. 그러면 자동차 안에서 참여를 하고 계신 거니까 여러분들 네. 좀 주변에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자마자부터 어떤 놀이기구로 이렇게 순서로 코스로 갈 건지만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이제 총 3가지고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좀 큼직큼직한 사건들이기도 해서 일단 오늘 좀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로는 꼬마 자동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카이웨이. 스카이웨이가 그네같이 타고 올라가는 거죠? 네, 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오락실에 있는 스티커 사진기. 오. 꼬마 이렇게 자동차는 세 가지. 뭐예요? 이 꼬마 자동차가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놀이기구를 타기가 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되게 천천히 움직이는 기차랑 범퍼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오. 어린 친구들이 탈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바로 이어서 꼬마 자동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긴 에버랜드입니다. 이 꼬마 자동차가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세요. 아무래도 자주 접할 수 있는 놀이기구는 아니다 보니까 이 놀이기구가 있는 위치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람차가 있는 위치에서 관람차 기준으로 우측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그 길 좌측편에는 언덕이 있고 우측에는 좀 낭떠러지식으로 돼 있긴 해요. 약간 산 중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쭉 가시다 보면은 이제 3갈래길이 나오는데, 딱 갈래길 앞쪽에 이 놀이기구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생소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일했던 그 게임 섹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곳이긴 해요. 근데 이곳 자체가 아무래도 좀 어린 연령대의 손님들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평일이나 이럴 때는 웬만하면 그냥 오픈을 안 하고 주말이나 아니면 가족 단위가 많이 올 만한 날들, 그리고 영유아 친구들이 소풍 오는 그런 시즌에만 딱 오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날은 평일인데 좀 오픈을 하게 되는 그런 좀 특이한 날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이 꼬마 자동차 위치에서 그 바로 언덕 위에 보면은 게임 프라자라는 되게 큰 오락실이 하나 있어요. 그 오락실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매장이다 보니까 같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제가 그 게임 프라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잠깐 등장했던 그 대전함에서 귀신을 보았던 그 선배가 이제 꼬마 자동차를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귀신 보는 선배, 그죠? 귀신을 마주쳤던 그 선배. 그리고 그때는 3명이서 교대 근무가 들어가서 한 분은 사무실에서 쉬고 계셨고, 저는 게임 프라자라는 오락실 매장에서 근무를 쓰고 있었고, 근무를 쓰고 있던 도중에 저희 그 게임 프라자라는 그 오락실 후문이 사무실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문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사무실로 나와야지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저는 매장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고 손님들 이상한 거 없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배가 갑자기 딱 보더니 나 일 못하겠다 이렇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 손님들이 다 계신데. 그래가지고 일단 너무 진정이 안 돼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부랴부랴 좀 사무실로 들어가서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일 진짜 못하겠다. 너무 지금 무섭고 힘들다. 예.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시간을 보니까 제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대략적으로 2시에서 2시 반까지 제가 게임 프라자나 매장을 근무를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2시 반부터 3시까지는 꼬마 자동차 근무, 이렇게 3교대 순환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형은 2시 반부터 3시까지 휴식,
그리고 그 사무실에 있던 직원은 다시 2시 반부터 3시까지는 매장 근무. 이게 쳇바퀴처럼 교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 선배가 그렇게 좀 다급하게 와서 그런 말 할 때쯤의 시간대가 거의 제가 교대할 시간대쯤이 되어서 제가 선배를 사무실에 들어가서 추스리고 이제 제가 다시 꼬마 자동차가 있던 위치로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선배가 가지 마라 계속 그렇게 말을 하길래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그러냐, 뭐 무슨 문제 있냐, 뭐 나랑 같이 가보자 해서 본인이 계속 망설이다 보는데 근데 저는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서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일단 난 무조건 근무를 서러 가겠다. 선배가 그러면 일단 나랑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꼬마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왔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꼬마 자동차랑 이 꼬마 기차라는 놀이기구도 바로 옆에 있는데 예. 꼬마 기차는 쉽게 말해서 아기들이 탈 수 있는 열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거. 그리고 꼬마 자동차는 펑퍼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이제 아무것도 이상한 건 없고 꼬마 기차만 계속 그냥 돌고 있던 거예요. 빙글빙글.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는데 뭐 왜 그러냐 해서 이 형을 쳐다봤는데 그냥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그 마치 좀 잠에서 덜 깼을 때 같은 느낌이랄까? 오. 그런 식으로 멍하게 서 있길래 제가 막 옆에서 흔들었어요. 선배 정신 차리라고 뭐 아무것도 없지 않냐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여기 너무 근무 쓰기 싫어서 그러는데 그냥 매년 근무만 쓰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의 표정이 진짜가 있고 그냥 괜히 일하기 싫어서 하는 그런 표정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좀 뭔가 질려하는 듯한 표정이라서 아, 그러면 사무실에 있던 직원과 내가 같이 교대로 여기 근무를 쓰겠다. 형 대신 1시간 동안 매장에서 근무를 서줘라 하고 형을 다시 올려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있었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심심해요. 사람도 없고 뭐 손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적하고 심심한 곳이라서 아기를 타는 거지만 성인도 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점검 목적이라는 명목 하에 좀 많이 타고 놀긴 해요, 그거를. 그게 그 오즈의 마법사인가 거기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거기는 티켓으로 탑승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고, 예. 이거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네. 어린 친구들. 네. 지금 제가 혹시나 해서 에버랜드 찾아봤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자 보면은, 뭐 이렇게 명목상으로 타고 놀 수가 있어요. 점검한다는 그 명목 하에. 근데 그 기차가 빙글빙글 돌고 있어서 저는 속으로 형이 기차를 타고 놀고 있었구나. 이게 그 기차 하단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작동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면 자동으로 멈춰요. 이제 출발을 시켜 놓으면. 아무래도 움직이는 기차에 제가 손을 넣어서 끄기에는 좀 위험하니까 자동으로 꺼지길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좀 시간이 꽤 지나도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 자리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해서 저희가 좀 위급 상황에 그런 긴급 정지 버튼들이 따로 있어요. 소화전 스위치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스프링 누를 수 있는 거. 계속 해도 안 꺼지길래 저는 작동 오류인가 싶어서 일단은 그걸로 작동 정지를 시키고 다시 전원을 내려서 정상 상태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후에 딱히 아무런 일이 없던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고 교대는 물론 그 선배는 여기서 근무를 못 쓰겠다 하니까 저랑 다른 직원 둘이서만 계속 교대 근무를 섰었고 그렇게 해서 그날은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선배가 이제 저한테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다 해서 에버랜드에서 조금만 나가면 그 전대리라는 시내가 있어요. 그 시내에 보면 에버랜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술을 많이 드시는데 거기에서 형이랑 단둘이 술을 먹으러 갔어요. 술을 뭐 한두 잔 하면서 솔직히 저는 궁금하잖아요. 왜 뭐가 문제이길래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죠. 도대체 뭐 무슨 일이 있었냐. 계속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야 뭐 아닐 거야 뭐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혼잣말을 하길래 아니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말을 해줘야 뭐 나도 참고를 해서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감수를 하지.
그치. 솔직히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나야 뭐 이해할 수 있다 쳐도 다른 분들은 이해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좀 제가 계속 추궁 아닌 추궁을 했어요. 그 선배한테. 예. 그 선배가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다시 상황은 그 선배가 근무했던 시간대. 이제 2시에서 2시 반 사이 교대를 했으니까 시간은 제가 임의로 설정한 거예요. 제 기억이 안 나서. 그 선배가 꼬마 자동차에서 혼자 근무를 쓰고 있었는데 그날은 뭐 이렇게 가족 단위가 많이 오는 날은 아니었는데 날씨는 굉장히 좀 우중충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비가 올 듯 말 듯한 그런 느낌? 근데 사실상 뭐 비는 오진 않고 안 그래도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도 않지만 더군다나 날씨도 우중충하니까 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너무 적적하고 심심하니까 기차를 타고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꺼지면 다시 켜서 또 앉아있고 이렇게 하염없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대요. 기차 길이 막 길진 않아요. 그냥 되게 짧아요. 짧아서 이렇게 주위를 천천히 빙글빙글 돈다고 보시면 되는데 돌면서 이렇게 그냥 풍경 보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꼬마 자동차 위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대관람차에서 쭉 길 따라오면 삼거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길에서 자동차 놀이기구가 있는 정면에는 언덕이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가면 관람차 가는 길이 나오고 우측으로 가면 삼갈래길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삼갈래길에서 언덕을 끼고 있는 그 코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삼갈래길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거기서 어떤 여성분이 서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게 손님인가? 하고 생각을 해서 뭐 손님인가 보다 하고 괜히 뭔가 이상이 있나 없나 이렇게 좀 신경 쓰는 척 예. 이제 그러면서 타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한 바퀴 두 바퀴 도는데도 계속 서 계신 거예요. 거기서 어떤 여성분이.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이 든 게 그 삼갈래길 저희 기준에서 길로 나와서 바로 맞은편에 지원센터 같은 건물이 있어요. 에버랜드에 있는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기에 뭐 정비팀, 인사팀 뭐 이런 사무직군들이 근무를 하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거기 1층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은 뭐 아기나 애 아빠가 화장실 간 거 기다리고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내렸대요. 계속 앉아있으면 뭔가 손님이 보기에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근무를 쓰고 이것저것 둘러보고 있는데 몇 분이 지나도 계속 미동 없이 서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혹시 뭐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몸이 불편한가 예. 그래가지고 이 선배가 좀 다가갔대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야 하니까.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서 조금 어느 정도 이분의 실루엣이 정확하게 윤곽이 드러나는 거리에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씩 웃더래요. 예? 그래서 이 형이 순간 뭐지 싶었는데 이게 얼굴은 모르지만 그 전에 그 배전함 뒤에 서 있던 그 여성의 느낌이 들더래요. 헐. 그래가지고 순간 내가 가면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바로 돌았대요. 바로 180도로 돌아서 다시 저희 꼬마 자동차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이게 뒤에서 약간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들리길래 예. 이 사람이 좀 뭔가 보기 싫은데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 신경 쓰이는 무언가. 그래서 살짝 뒤를 돌아봤는데 아까 거기 서 계셨던 분이 그쪽은 다 언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입 못하게 펜스에 쳐놨는데 언덕에서 이렇게 미치듯이 기어오고 있었대요. 이게 우와. 네 발로 막 그냥 짐승이 쫓아오듯이 막 기어오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선배가 진짜 너무 공포에 질려서 그냥 무작정 직진을 했대요. 무작정 직진을 하면 관람차가 가는 길이거든요. 예. 직진을 하는데 저 멀리서 어떤 커플이 우산을 쓰고 걸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형이 어찌됐든 사람을 만나면 살겠다 싶어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비도 안 오고 날씨가 뭐 우중충하지만 우산을 챙길 만한 날씨도 아닌데 엄청 큰 우산 둘이서 써가지고 거의 상반신이 가릴 정도로 예. 쓰고 걸어오는 게 뭔가 의아해가지고 그 순간에도 무섭지만 이게 처음에는 사람 시야가 상반신을 보고 뛰어가다 보니까 위에만 보게 되는데 아래를 보니까 하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예. 얘기 들으셨던지 알겠지만 그 위치는 바로 관람차 앞입니다. 네. 그 시간대는 대낮이고 오후 2시에서 2시 반 사이 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거기에 인적이 아무도 없고 그날따라 유독 정말 한 명도 안 지나가니까 이 형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직진해도 뭔가 위험할 것 같고 뒤에는 뭔가가 쫓아오고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 언덕을 넘어가지 말라고 펜스를 쳐놨어요. 예. 근데 그 언덕에서 이렇게 기어오던 그 여자 귀신이 진짜 오더라도 펜스를 뛰어넘고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형이 펜스를 뛰어넘으면 진짜 때릴 생각으로 다시 뒤돌아서 그냥 무작정 뛴 거예요. 와. 근데 그 여자 귀신은 막 기어오고 있는데 이 형은 그냥 눈 감고 막 뛴 거예요. 뛰어서 그때 저희 그 게임 프라자라는 건물 후문을 딱 열고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같이 내려가서 저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고 그냥 그 꼬마 기차라는 기차만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던 상태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문득 든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한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그러면 그때 선배가 기차에서 내리고 나서 30분 동안 기차는 그럼 안 꺼졌던 거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 저번 이야기에서 기억하라고 했구나. 네, 그래서 원래 이게 제가 좀 너무 두서없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좀 실제로 그 선배가 네. 굉장히 그때 공포에 질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좀 뭔가를 본다음에 있어서 어둡거나 밤이거나 이런 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좀 관념이나 개념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대낮에 그런 거를 그분은 봤으니까 더 무섭지, 그러면. 오. 네, 그것도 뭔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게 양쪽에 자기를 둘러싸고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분 사무실에 보고를 해서 거기 꼬마자동차는 아예 안 나가는 걸로 합의를 하고 계속 근무를 하긴 했었어요, 그분은. 오, 그 상태에서도 계속 근무를 했어요? 네, 근데 약간 좀 한편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게 네.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이래저래 많이 목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도 뭐 무덤덤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이 형처럼 뭔가 너무 강렬하게 좀 충격을 받은 거는 놀이기구 이동 신청을 해서 다른 기구로 나가서 기숙 근무를 하시고 네, 야. 그런 경우가 좀 간간이 있긴 있었어요. 오. 이게 귀신보단요, 예, 먹고 사는 게 더 무섭죠. 그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첫 번째는 꼬마 자동차에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 이제 두 번째는 에버랜드의 스카이웨이라고 네네. 리프트 시설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그 리프트를 타면서 그 아래에 초록색 망이 있잖아요. 네네. 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 많이 하곤 했는데, 거기에 또 네네.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지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스카이웨이라는 놀이기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이 당시에 제가 좀 집이 멀어서 에버랜드에 보면 직원용 기숙사가 따로 있어요. 제가 기숙사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3인 1실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같이 기숙사를 썼던 입사 동기 형이 있는데 그분이 그 스카이웨이 담당을 하셨던 분이에요. 아마 그날은 제가 휴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휴무 날이라서 제가 그날은 기숙사에서 좀 쉬고 있었고 그 동기 형은 근무를 하는 날이었었는데 예. 통상적으로 그런 스카이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공원이 10시 폐장이라고 하더라도 손님들이 10시에 안 나가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왜냐면 사실상 놀이기구는 10시까지 운행을 하니까. 그래서 또 그 스카이웨이가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잘 아시는 그 T-익스프레스 바로 쭉 직진으로 오면은 되게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상행으로는. 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일 많이 이용하는 리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아무래도 10시 폐장이라고 하더라도 손님들 아직 계시니까 또 야근을 해가지고 종종 보면은 10시 반, 뭐 11시 퇴근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늦나 보다 하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숙사에서 그냥 쉬고 있었는데 이 형이 한 12시가 돼도 안 오더라고요. 네, 근데 또 같은 룸메이트로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제가. 근데 전화도 안 받고 뭐 문자에 답도 없고 해가지고 뭐 알아서 오겠지 하고 뭐 회식하나 이런 걸 생각하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한 12시쯤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형 왜 이렇게 늦었어?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형이 오늘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무슨 일인데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님들이 10시에 딱 노리고 다 타셔서 나오셔서 다 올라가시면 거의 한 10시 반 정도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상행, 하행 이렇게 있어서 하행에서 2분, 상행에서 2분에서 총 2인 1조로 해서 근무를 쓰는데 예. 이게 뭐 하행에서 손님이 탔다고 해서 상행에서 이게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니까 서로 무전을 쳐요. 지금 손님 뭐 탑승했다. 뭐 바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마감 때나 이럴 때는 뭐 지금 마지막 2분 타셨어요. 뭐 이렇게 무전을 친대요. 예. 네, 그러면 위에서도 마지막 2분 내리면 끝인 거니까. 뭐 예를 들어 마지막 2분 태웠습니다 하고 밑에는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뭐 2분 내리시면 마감하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날도 한 10시 20분쯤에 마지막 3분 태웠어요 이렇게 문전이 와가지고 위에서 3분을 내리셨대요. 손님 3분 내리시고 다 마감하고 사무실로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자마자 그 팀의 주임님이 완전 난리 소리를 치더래요. 너네 지금 사람 태워놓고 왜 마감하고 오냐? 예. 빨리 다시 가라. 그래가지고 솔직히 하행은 지금 갈 필요가 없잖아요. 하행은 탈 손님이 없으니까. 상인이었던 저희 동기 형이랑 다른 분이랑 2분이서 가서 다시 작동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5분 10분 돼도 안 오길래 뭔가 잘못 봤나 해서 다시 사무실 복귀했는데 또 모르는 거예요. 너네 장난하냐고 지금 나랑. 뭐야? 너네 지금 손님 내리라고 보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 주인님이 알게 되냐면은 에버랜드 직원들은 퇴근하면서 다른 부서의 그 놀이기구까지 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부서에서 오면서 손님 한 명 있는데 마감한 것 같습니다. 보고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 오면서 손님 있는데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보고가 오니까 이제 이 주인이 이제 화가 끝까지 나신 거예요. 다시 가라. 무조건 가서 손님 내려 드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가서 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솔직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동기 형이 주인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무리 기다려도 손님이 안 오신다. 뭐 어떡하라는 거냐? 근데 이게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손님이 짐을 두고 내리거나 뭔가 비닐봉지가 걸려 있으면은 이게 어둑어둑하고 밤이니까 좀 그렇게 잘못된 보고가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또 상공에 있고 이게 밤이고 조명이 다 꺼져 있으니까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그 뭐 잘못된 보건가 보다 하고 주인님이 복귀해라 해서 복귀를 했는데 저희 게임 섹터라는 곳이 좀 굉장히 마감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부서에 있던 직원이 그쪽을 지나가면서 또다시 보고를 한 거예요. 여기 여성분 앉아있다. 근데 그쪽 주인님은 야 그거 그냥 뭐 쓰레기냐 이런 거 같아. 우리가 2번이나 가서 했는데 아닌 것 같아 하고 다시 얘기를 하니까 저희 그 섹터 직원분들이 아니다. 여성분이 앉아 계셨고 인상 차이 다 말하는 거예요. 머리는 어느 정도의 뭐 흰색 블라우스 같은 걸 입고 앉아 계시더라. 근데 시간이 그때 거의 한 11시 조금 넘었었거든요. 소름 끼쳐. 이거 난리 난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인 걸로 인상 차이가 판별이 됐으니까 다시 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 주인님과 제 동기 형과 2인 1조니까 직원 2분은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아무도 안 내렸으니까 가서 이게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자. 그리고 가서 플래시를 켜고 발견된 장소를 가서 다 비춰본 거예요. 예. 네, 근데 아무도 없었더래요. 그 리프트에. 그래서 이게 뭐에 홀렸냐 이러고 와가지고 정리하고 그때 퇴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길래 자꾸 그렇게 발견되냐 하니까 그 위치가 저희 꼬마 자동차 있는 그쪽에서 계속 발견이 됐다고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뭔가 있긴 있나 보구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예. 이 귀신이 나오게 된 계기까지는 아닌데 어느 사건 이후로 계속 출몰을 한다는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사건은 뉴스에도 보도된 사건이라서 이거는 나중에 돌비님과 제가 한번 상의를 해보고 예. 이야기를 풀어보는 걸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잠깐의 목격담인데 진짜 소름 끼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그 에버랜드 일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에버랜드를 좀 자주 가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풍경이나 배경이 좀 상상이 되시잖아요. 네. 지금 밖에 창문 열고 이 조명과 이 어둠에서 거기를 거닐면서 이런 게 발견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맞아.
이게 굉장히 큰 공포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손님들은 낮에고 밤이어도 좀 밝을 때 가잖아요. 네네. 조명이 다 있으니까. 근데 폐장한 뒤에는 정말 그냥 산중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도. 네. 야.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이제 장소인데 오락실이라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락실이 이제 그 햄버거 먹는데 옆에 있던 데였나? 불빈이 말씀하신 위치도 오락실이 있고, 오락실이 에버랜드에 총 크게는 5군데가 있고, 지금은 추가로 생겼을 수도 있지만, 제가 네. 근무했을 당시에는. 네. 근데 이 5개의 오락실 중에 저희가 흔히 하는 오락기만 많이 있는 오락실 매장이 있고, 그리고 뭐 공기통이나 뭐 다트나 농구 이런 경품을 탈 수 있는 게임이 있는 오락실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퍼레이드가 지나가는 라인에 있는 오락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수익성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이에요. 딱 중심지에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부수에도 신경을 쓰는 매장이긴 한데, 이 매장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을 때 겪었던 조금 짤막하지만 소름 돋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놀이기구가 뭐가 있었죠? 그러면? 근데 이 퍼레이드 길에는 놀이기구가 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서 계시면은 퍼레이드가 진행이 좀 위험해질 수가 있어.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은 회전목마에서 쭉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은 음식점들이 좀 있거든요. 아까 예. 말씀하셨던 햄버거 가게에서 조금 올라오면. 요거는 지도가 검색되신 분들은 아마 주빌리라고 할 거예요. 그 명칭이. 제가 이게 위치 설명을 좀 제대로 못 드리는 게 넓어, 이게- 여기. 네, 예. 더 넓기도 하고, 저도 좀 너무 예전이다 보니까, 그냥 기억을 더듬더듬어서 하는데, 예. 일단 회전목마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오락실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긴 딱 그거 네. 하나밖에 없어서, 네네. 아마 뭐 혹시 나중에 가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근무를 쓰고 있을 때였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무 시간에 뭔가 일이 발생되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그날도 저희가 마감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이 오락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이렇게 이제 수익을 발생하는 매장이다 보니까 정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사무실에서 정산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밖에서 다른 여 직원분이 오락기들도 하나하나씩 끄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셨던 중이었었어요. 그렇게 마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매장에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는 스티커 사진기가 3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티커 사진기는 굉장히 고가의 그 오락기기 중에 하나라서 전원을 그냥 내리면 안 되고 꼭 개별로 다 전원을 끈 상태로 다시 전원을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전원을 내려줘야지 기계가 손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국내에는 스티커 사진기를 뭐 그때 당시에는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면 일본에서 와서 AS가 돼야 되는. 어이구, 예.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조심히 다뤄야 되는 기계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런 기계가 3대가 있었어요, 그 매장이. 저는 사무실에서 정산을 하고 있었고, 밖에 청소하시던 여직원분이 막 사무실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 뭐 봤다고. 오. 그래서 뭘 봤냐고, 도대체 이 밤에 뭘 보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 진짜 스티커 사진기에서 뭐 봤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 스티커 사진기로. 근데 이미 저희 오락실 내부 조명은 다 꺼놓은 상태였고, 마지막 사진기만 끄고 최종 마지막 차단기만 내리면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어둑어둑했거든요. 어둑어둑한데 스티커 사진기만 불빛이 들어오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걔가 자꾸 뭘 봤다는 사진기를 갔는데, 스티커 사진기 보시면 그 사진 나오는 밑에 보면 이렇게 이제 뭐 배전환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네, 네. 거기를 열쇠로 열고 안에 스위치를 꺼줘야 하는데, 그거 열려진 상태로 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가 있길래 그러냐 하니까, 이거는 하단에 있으니까 막 수그려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수그려서 이렇게 잠그려고 하는데, 이 스티커 사진기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원래는 돈을 안 넣으면은 그 막 광고 막 그런 노래랑 뭐 예쁘게 꾸며보세요 하면서 막 그런 광고 영상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본인이 그 전원 끌려고 하다 보니까 촬영 모드가 나오더래요, 예? 그 화면에. 그래서 이 직원애가 끌려고 하다가 순간 조용해지니까 뭐지 하고 이렇게 그 화면을 봤는데, 그 사진기 보면 외부에서 보이지 말라고 커튼을 쳐놓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커튼과 이 기계의 틈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완벽하게 막이지 않으니까. 그 틈에서 무언가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 감고 뛰어나서 사무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솔직히 조금 뭐 아직까지도 그러지만 그런 거에 무신경한 그런 게 조금 있어요. 무섭긴 하지만 조금 무신경한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너 사무실 가 있어라. 내가 다 끄고 갈게. 하고 총 3대가 있었는데 앞에 2대는 다 껐어요. 별 이상 없이 다 끄고 아까 그 문제 그거를 어차피 배전하면 열려 있으니까 전원 스위치만 내리면 돼서 네. 끄려고 하는데 제가 진짜 끄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다시 그 노래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위에 살짝 봤어요. 얘기 들은 게 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촬영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그 촬영 화면을 보시면 이게 실제로 스티커 사진기에 출력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노란색이나 뭐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찍어라 이렇게 보여주는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뭐 기계마다 다르겠지만 사람의 얼굴이 인식이 되면 여기 보세요 스마일 이렇게 음성이 나는 기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기계는 여기 보세요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제 그 촬영 화면이 나오니까 기계가 진짜 이상한가 보다 하고 솔직히 저도 무섭기도 한데 그냥 빨리 끄자 생각이 들어서 예. 다시 끄려고 하는데 그 순간 여기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얼굴이 인식됐다는 거잖아요. 위에서, 그죠? 네, 그래서 위에를 딱 보니까 스티커 사진기가 노출이 되는 그 가이드라인과 실제로는 공간이 더 넓으니까 옆에 공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가이드라인과 공간과 이제 공간 옆이 바로 커튼이에요. 입구 커튼 가려지는. 약간 살짝 걸쳐서 뭔가 검은 형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 얼굴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이러는데 제가 그 순간 저도 너무 놀라서 그냥 전원을 내려버렸어요. 우와. 전원 내리고 다 암전이 되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오기가 편하더라고요. 예. 뭔가 불이 있을 때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무섭지만 꺼지니까 다 깜깜하니까 쟤도 날 못 보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끄고 사무실 왔는데 아무래도 저는 무덤덤하게 하고 뭐 별거 없잖아 하고 마감하고 내려갔지만 예. 그날은 또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게 솔직히. 그리고 나서도 그게 조금 말이 많았어요. 그 기계가. 그 기계만 유독 그랬어요? 예, 그 오. 후에도 손님들이 쓰는 도중에도 뭐 자꾸 막 얼굴이 뭐 좀 일그러져 나온다. 뭐 아니면 자꾸 뭐 이상하게 같이 찍히는 것 같다. 이런 클레임도 많았고 예. 뭐 돈을 먹는 것부터 장고장이 굉장히 심했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 후에도. 예. 제가 없는 동안에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게임 프라자라는 오락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꼬마 자동차 이야기 했었을 때. 예. 거기가 2층으로 된 공간인데 1층만 운영을 하고 2층에는 노후된 기계나 좀 수리가 필요한 기계들을 이렇게 막 갖다 놨긴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스티커 사진기도 결국 계속 클레임이 유발되다 보니까 2층으로 옮겨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그 게임 프라자에서 혼자 마감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보세요. 저 기계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네. 솔직히 그때 너무 무서웠는데 그때 전원을 빨리 내린 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네네. 어떤 거? 요즘은 스티커 사진기가 사라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가도 거기는 없을 거예요. 그 기계가. 다행인 거죠. 네. 왜냐면 스티커 유행이 사진이라는 게 이제 사라지고 뭐 요즘에는 뭐 인생 네컷인가 뭐 쉽게인가 있잖아요. 그거. 네네네. 뭐 다른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인생 제가 네컷. 그 이후에는 어. 스티커 사진을 못 찍었더라고요. 아, 좋다. 도대체 왜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 의문이긴 하네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이게 주워 들은 얘기는 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들도 뭔가 재밌잖아요. 놀이공원이라는 거는 누구나 생각했을 때 되게 행복하고 좋게 느낄 수밖에 없는 공간이잖아요. 꿈과 희망의 나라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도 조금 그렇게 놀고 싶고 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뭐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본의 아니게 좀 그런 게 발생하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를 좀 뭐 뜬솜으로 듣긴 했는데 뭐 진위 여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네. 아무리 지금 달구신님한테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도 솔직히 가서 놀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네네네. 진짜 요즘 같은 때는 더더군다나 진짜 가가지고 신나게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더 큽니다. 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튼
오늘 달구지님께서도 3가지 놀이기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너무 또 소름 끼치게 잘 전달해 주셔서 머릿속에서 상상이 너무나 잘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다음번에 또 다른 기계도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맙습니다. 꼭 봬요. 네, 감사합니다. 전입신고 완료하셨죠? 아, 네, 저 이미 주소 바뀌어가지고. 아, 바뀌었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달구지님도 전입신고가 완료가 되었어요. 전입신고는 이미 다 완료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군만두라든지 짜장면 정도 이렇게 드시면서 강제로 또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또 힘들게 늦은 밤인데도 집도 아니시고 지금 차 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2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고 또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데 더 재밌는 무서운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